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나가도 된다. 안녕하세요. 장진영의 판결문의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치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또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봐. 예, 퇴직금 동영상에서 또치와 함께 인사를 드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우리 또치와 같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판결문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흥미로운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싫어? 응? 야, 잘 들어봐. 너랑 관련된 거야. 알았지? 네,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2월에 말이죠. 경기도 하남시에서 전세 4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하고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세 계약금을 4천만 원을 딱 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집주인이 식구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2명입니다. 2명인데 이렇게 집을 큰 걸 사시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입자가 개를 3마리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집주인이 아니 왜 개를 3마리 키운다는 얘기를 안 했냐? 난 당신이랑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4천만 원 돌려줄 테니 계약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 이렇게 하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세입자는 당신이 내가 계약금 4천만 원을 줬으니 계약을 물르려면 4천만 원에다가 손해배상금 4천만 원, 그래서 8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재판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세입자가 자기가 개를 키우는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계약할 때 집주인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집주인은 3마리나 개를 키우면서 당신이 나한테 미리 알려줬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을 나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개를 키우는 것,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사회 통념상 무슨 금기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집주인에게 이거를 먼저 고지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나는 내 세입자가 내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걸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 계약 당시에 그걸 정확하게 물어보고 계약서에다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면 그랬는데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건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계약서의 기재 내용도 없고 또 계약 당시에 집주인하고 세입자 사이에 반려동물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 세입자가 키우는 개들이 전부 소형견들이기 때문에 그 고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걸 본다면 혹시라도 세입자가 키우는 개가 대형견 3마리였다. 이렇게 되면은 또 좀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형견으로 인해서 그 집이 이게 손상될 가능성이 소형견들보다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사건에서는 2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할 의무는 없다. 2번째.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려동물 키운다고 해서 집을 나가라 라고 해도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나가도 된다.
네,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형사처벌까지 되는지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반려동물이 미니어처 핀셔였습니다. 미니어처 핀셔가 할인마트에서 배달을 온 배달원이 문을 열고 물건을 그 문 앞으로 이렇게 들여놨는데 그때 튀어나와 가지고 그 배달원의 손가락을 물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달원이 집주인한테 그 얘기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은 아마 나 몰라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원이 화가 나서 그 개 주인을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이 개주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한 겁니다. 네, 이 사건에서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이게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집 밖에서 목줄을 안 했다가 뭐 사람을 물었다거나 하는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를 키우는 그 집 안에 배달원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온 경우인데 이게 집 안에서는 목줄을 할 수가 없는데도 이런 경우에 그 개 주인,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애완견은 낯선 사람을 보면 물 수가 있기 때문에 견주한테는 이거를 방지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배달원이 들어왔으면 걔가 그 현관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배달원이 뭐 그 배달하는 물건을 집 안으로 들여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뭐 또 필요한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달원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벌금 50만 원 형이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 개 주인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과실치상죄입니다. 사람을 반려견이 물었다면 그 반려동물의 주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춘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요크셔 테리어 주인이 도로 길 건너편에서 자기 개한테 참외를 주려고 참외 줄 테니까 이리 와!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크셔 테리어가 자기 주인이 부르니까 주인한테 가려고 길을 건너는데 그때 마침 달려오던 LF 소나타 승용차에 치여가지고 골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크셔 테리어 주인이 그 운전자한테 과실이 있다. 그래서 치료비하고 수술비 180만 원을 물어내라. 그래서 이제 운전자 대신에 보험회사 동부화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이 될 것이냐? 법원은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 외출할 때는 목줄을 꼭 하고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다 목줄을 하고 외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크셔 테리어는 목줄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길 건너에서 개를 부르는 그런 또 위험한 행동을 했고, 이 사안에서 그 차가 빨리 달리지는 않았어요. 저속으로 주행을 또 하고 있었던 점도 또 참작이 됐습니다. 아마 과속으로 달렸다 그러면 운전자한테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속으로 달려왔지만 갑자기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법원이 인정을 해서 운전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 그래서 180만 원 청구 전액을 청구 기각했습니다. 목줄을 안 채운 채로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였다면 그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를 키운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날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목줄을 잘 채우지 않으면 개가 다쳐도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집에서도 뭐 배달원이나 이런 외부 손님이 올 때는 개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치, 너도 목줄 잘하고 나가야 돼. 알았어? 응? 응.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